자,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가두고 있는 껍질을 깨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내 뇌 안에 품고 있는 세상의 모델이 점점 좁아지고 편협해지고 어떠한 딱딱한 껍질이 생기는 것이 우리를 더 움츠러들게 하고 안정감이라는 착각 속에 가다 놓는 게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부러 노력해서라도 나를 가두고 있는 생각의 틀, 경험의 틀을 깨주는 경험들을 최대한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에게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인데요, 다름 아니라 우리의 뇌가 때때로 충격적인 경험을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무기력할 때가 있죠. 뭐 이제 볼만한 거 다 봤고 알만한 거 다 알고 나는 그렇게 살면 이제 뭐 재밌는 게 없는 것 같아. 바로 이럴 때 뇌에 신선한 충격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자주 주셨던 질문이 제가 인생에서 가장 재밌게 봤던 공연, 예술 작품이 뭐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단언컨대 말할 수 있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공연되고 있는 Sleep No More라는 작품이에요. 야, 이 작품을 보고 나서 저는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그래서 큐브 여러분에게, 저희 채널을 보신 여러분에게도 이 작품만은 정말 꼭 보셨으면 좋겠다, 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공연인지는 저와 함께 안에 들어가서 경험해 보시죠. Welcome to the Macintosh Hotel. 때때로 우리 뇌는 무언가 충격적인 경험을 할 때 평생 동안 그것이 기억에 남으면서 나를 바꾸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나의 뇌가 정말로 충격을 받을 만큼 정말 무서울 정도로 기억 속에 남는 그런 경험을 할 일이 몇 번이나 있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삶 속에서 그런 충격적인 경험을 하는 것은 내 삶을 정말로 흔들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삶이 흔들리는 것보다 충격적인 경험은 연극, 뮤지컬, 영화 같은 곳에서 하곤 하죠. 저는 공연을 굉장히 좋아해서 뮤지컬, 연극, 영화, 뭐 정말 다양한 종류의 공연들을 많이 봐왔는데요, 사실 제가 봤던 모든 공연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공연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코 Sleep No More, 이 공연을 꼽을 겁니다. 왜 그렇게 충격적이냐면 그 어떤 작품에서도 할 수 없었던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최대한 스포일러를 피하면서 이 공연이 대체 어떤 공연인지를 간단하게만 설명하도록 할게요. 일단 이 대한극장이었던 건물 전체가 이야기가 벌어지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공연을 관람할 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연극, 뮤지컬처럼 객석에 앉아서 무대에 일어나는 일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일단 입장하는 순간부터 어둠 속을 더듬으면서 입장을 하게 되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면 지금 보는 것처럼 무대가 펼쳐지는데, 이곳은 1930년대 스코틀랜드의 맥히탄 호텔이라고 하는 가상의 공간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2020년대 서울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갑자기 완벽하게 다른 공간에 들어온 것 같은 착각을 우리 뇌에게 선사합니다. 그리고 입장하자마자 모든 스마트폰과 심지어 스마트워치까지도 모든 종류의 전자기기를 다 반납해야 돼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외부와의 모든 연락이 끊기고 심지어 시간을 알 수 있는 장치조차 없다는 것이 우리 뇌에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시간도 잃어버리고 공간 감각도 잃어버리고 내가 외부와 어떤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간 여행을 온 것처럼 새로운 공간에 던져진 겁니다. 자, 이때부터 공연이 가장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내가 돌아다니면서 이 공간을 탐험해야 돼요. 건물 곳곳에 수많은 배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연기를 하고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나는 3시간이란 주어진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장면들을 찾아다니면서 수집해서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몰입형 공연인 거죠. 신선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연출된 작품은 이 작품 말고는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어떤 스토리가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면서 정말 내가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재미를 줄까요? 자, 컨텐츠의 재미를 만드는 공식 첫 번째는요, 금기를 깨는 겁니다. 사실 이건 아주 예전부터 작가들이 많이 써오던 방식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잘 되는 드라마 보면 막장 드라마가 잘 된다는 얘기들도 많이 하죠. 막장 드라마가 뭔가요? 금기를 다 깨는 드라마. 그렇기 때문에 막장 드라마라고 그러는데, 사실 콘텐츠의 재미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타부를, 이거는 안 되지, 이거는 선 넘는 거지 라고 하는 어떤 금기를 깨부술 때 우리는 콘텐츠의 재미를 느끼곤 합니다. 금기를 깨는 것이 왜 재미를 줄까? 그것은 우리의 뇌에 도파민이 언제 분비되는가 라고 하는 메커니즘과 관계가 있는데요. 도파민은 기대 밖의 무언가를 경험할 때 많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기대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는 무언가는 사실 도파민을 많이 분비되게 만들지 않아요. 기대했던 어떤 것보다 더 큰 경험을 할 때, 또는 내가 예상 밖의 경험을 했는데 너무 좋을 때 도파민 분비가 촉진돼서 굉장히 큰 어떤 쾌락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어떠한 스토리의 공식은 사람들이 다 기대할 수 있는 진행이 아니라, 아니 여기서 주인공이 갑자기 다 죽는다고? 아니 여기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상식 밖에, 예상 밖에 어떠한 스토리 전개가 이루어질 때 뇌는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되고, 그 순간 이거 재밌는데? 이렇게 끌리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죠. 자, 그렇다면 슬립 노 모어에서는 어떤 금기를 깰까요? 어떤 선 넘는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무대에서 보기 어려울 수위의 적나라한 인간의 나체가 등장합니다. 무슨 법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보여줘도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좀 놀랄 정도의 수위로 온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공연의 특성상 그 배우들이 나와 분리된 공간 무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옆을 돌아다니고 완전한 나체로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충격으로 다가오는 순간들이 있기는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떠한 이야기를 정말 충격적으로 재미있게 만드는 두 번째 요소는 뭘까요? 우리가 어떠한 경험을 실제 삶 속에서 할 때 훨씬 강렬해요. 뉴스로 전쟁의 비극 또는 뭐 불쌍한 사람들의 슬픔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뉴스나 이야기로는 굉장히 많이 접하죠. 근데 여러분이 그냥 뉴스를 본 게 아니라 옆에서 누군가가 피 철철 흘리면서 다친 그 경험을 직접 하게 되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감정이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총에 맞은 사람이 비명 지르고 있는 그 장면에서 피가 흐르지 않도록 이거 눌러주는 일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죽기 직전에 누군가 죽어가는 사람의 마지막 숨결을 함께 하면서 손을 잡아주는 경험을 한다든지, 이런 실제 삶 속에서 내가 직접 하는 경험에서 나오는 감정은 우리가 영화나 연극, 무대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강렬한 감정을 줍니다. 그런데 슬립 노 모어라는 이 공연이 강렬한 이유가 장면의 한가운데 들어가서 실제로 경험하는 것 같은 강렬한 착각을 주기 때문에 이 작품에서 느껴지게 되는 감정들도 훨씬 강한 것 같아요. 아무리 같은 공간에 있더라도 무대 위에서 배우들이 연극하는 걸 보고 있으면 나는 관찰자다, 난 관객이다라고 하는 어떤 안전망이 있는 느낌이에요. 대부분의 우리가 경험하는 예술 작품들은 관객에게 안전한 보호망을 줍니다. 그런데 이 슬립 노 모어라는 작품은 내가 정말 이 작품의 일부가 된 것 같은 착각을 계속 줘요. 왜냐하면 바로 앞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바로 앞에서 사랑을 나누고 있는 커플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현실인지 아닌지 뇌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배우들의 숨소리 하나하나 다 들으면서 바로 코앞에서 경험하게 되는 작품이다 보니까 이 공연 안에서 느껴지는 감정들, 이러한 것들이 훨씬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이거는 뇌과학적으로도 좀 설명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콘텐츠를 소비할 때 단순히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게 아니라 참여하는 순간 뇌가 분비하게 되는 도파민, 노르아드레날린, 다양한 종류의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량도 더 많고 우리가 경험하는 자극의 세기도 훨씬 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마 뇌과학 연구를 좋아하면 꼭 접했을 것 같은 연구가 있죠. 출렁다리 실험. 고소공포증을 일으키는 굉장히 높은 곳에서 심지어 안전하게 느껴지지도 않는 출렁다리를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서워 이러면서 막 심장이 뛰고 땀난 상태에서 이 다리를 건넜겠죠. 그리고 다리를 건너자마자 굉장히 아름다운 조교분이 나에게 전화번호를 건넵니다. 내가 무서운 공포의 경험을 하고 난 직후에 나에게 그린라이트를 보내는 것 같은 그러한 신호를 주게 되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약간 설렘의 감정을 느꼈다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실험이 있죠. 그 신체적 반응에 있어서 내가 좀 업되어 있고 심장이 빨리 뛰고 있고 볼도 상기되어 있고 막 이런 느낌이라면 뇌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다르게 해석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역시도 슬립 노모어라는 연극의 굉장히 정교한 연출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작품을 보게 되면 어느 장면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막 두근거리는 심장을 가지고 문도 열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공연보다도 땀나는 공연입니다. 심박수가 올라가는 공연이에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땀나게 만들고 심박수가 올라가게 만들면 그 직후에 경험하게 되는 감정을 자극하는 스토리들이 훨씬 더 강렬하게 와닿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약간 뇌과학적인 원리인데, 그러한 부분도 담겨 있어서 우리가 여느 공연보다 훨씬 강렬한 그러한 감정적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콘텐츠를 재밌게 만드는 요소 세 번째는요, 우리 뇌가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 수 있도록 여지를 주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세상에서 접하게 되는 신호들을 불완전하게 인식합니다. 카메라 영상처럼 연속적으로 어떠한 영상이 우리 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눈 깜빡임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눈이 여기저기 움직이고 있는 눈 움직임 현상도 있고, 그리고 시신경이 들어가게 되는 요 맹점도 존재하는 상태로 우리가 세상을 불완전하게 경험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뇌 안에서 커버해서 우리는 세상이 완전하게 연속적으로 보인다라고 느끼면서 경험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건 인생의 모든 순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경험을 쭉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스토리처럼 해왔다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상 우리 뇌는 몇 개 주요 순간들의 스냅샷을 연결해서 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형태로 기억들을 만들어요. 정말 팩트만을 놓고 보면 불완전한 퍼즐의 조각들이 듬성듬성 내 뇌에 던져지는 거고, 우리 기억 속에서, 나의 경험 속에서 나의 의식은 이 불완전한 세상의 퍼즐 조각들을 마치 완벽한 하나의 명화처럼, 하나의 그림처럼 완성시켜서 나에게 경험을 주는 거죠. 인간의 뇌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게 다 쫙 쓰여져 있는 빽빽한 정보보다도 중간중간 빈칸이 있는 그런 정보를 좋아합니다. 그래야 나만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나만의 이야기로 그 빈칸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좋은 컨텐츠는 관객이, 독자가 자신만의 서사를, 자신만의 이야기 해석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미는 내 스스로 그 이야기를 완성해가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이 작품은요, 그러한 측면에서 최대치의 재미를 제공합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을 다해서 돌아다니면서 퍼즐 조각들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신선했고 충격적인 경험이었다라고 느껴지는 게, 모든 이야기를 참여하고 있는 관객 스스로가 만들도록 연출되어 있는 작품이에요. 여러분, 정답이 있는 삶이 더 재밌을까요? 아니면 답이 없는 삶이 더 재밌을까요? 뭔가 사람들은 정답 있는 삶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 어떻게 해야 성공하죠? 뭘 해야 돼요? 저 인생에 답 좀 주세요. 이러한 형태로 마치 객관식 문제의 정답을 찾는 것처럼 내가 어떠한 걸 선택해야 더 잘 될 수 있는지 옵션을 다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삶을 살게 되면 재미없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은 답이 없거든요. 정답이 없습니다. 삶은 스스로 나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 안에서 재미가 생겨나요. 그런데 요즘은 뭔가 사람들이 정답을 찾고자 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이거는 우리가 기나긴 교육 과정에서 세뇌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오지선다, 사지선다 중에 정답이 뭐야? 자, 근데 재미없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답이 없는 세상 속에 살고 있고, 그 답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고 찾아가는 거, 이 과정에서 재미가 생겨나고 의미가 생겨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모든 답들이 확정되어 있는 그러한 것에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죠. 영화를 보더라도 누군가 되게 유명한 영화평론가나 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설명해 준 거를 듣고 영화를 보면 나 이게 뭔지 알겠어 라고 보는 게 더 재밌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많죠. 근데 사실은 영화건 연극이건 어떤 작품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큰 재미는 모호함 속에서 내가 나만의 해석을, 나만의 답을 찾아갈 때 있는 건데, 여러분이 이 재미를 좀 더 많이 느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아쉬움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답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 작품을 보고 답이 없어, 뭐야, 내가 나만의 답을 찾아야 돼, 이런 충격적인 경험을 좀 하고 돌아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자, 뇌가 재미를 느끼게 만드는 요소들 또 뭐가 있을까요? 뇌는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것과 남이 나를 위해 선택해 준 것을 다르게 경험해요.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사탕을 먹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탕을 골라가지고 먹으면 이거 내가 좋아하는 사탕이야 라고 맛있게 먹겠죠.
반면에 누군가가 너를 위해 사탕을 갖고 왔어 아 하고 입을 벌려주고 사탕을 넣어준다. 뭔가 딴 사람이 내게 준 사탕은 랜덤으로 맛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원래 내가 좋아해서 선택했던 똑같은 사탕을 넣어줘도 이 맛인가? 이런 의심을 하면서 먹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선택해서 경험을 했을 때 뇌가 만들어내는 이야기와 누군가 딴 사람이 랜덤하게 선택해줘서 내가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될 때 그 두 가지의 경험이 아무리 물리적으로 똑같은 자극이 오더라도 다른 거예요. 슬립 노 모어라고 한 작품 안에는 굉장히 큰 재미 요소가 있는 게 관객이 스스로 어떤 배우를 따라 나설지 어떤 공간에 가게 될지 내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스스로 매 순간 선택해가면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재미를 준다라고 느껴졌어요. 내가 그냥 스크린 앞에 앉아서 누군가 딴 사람이 써준 이야기를 쭉 보는 거는 어느 순간은 되게 재밌는 장면일 수도 있지만 어떤 장면의 경우에는 아 여긴 좀 지루하네, 아 요거는 별로 재미없다 라고 나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 슬립 노 모어라고 한 작품 안에서만은 아마 집중력이 떨어지는 순간은 없을 겁니다. 매 순간 거의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흥분 상태에서 다음에는 뭐가 있지? 내가 뭘 놓쳤을까? 내가 어디를 가야 뭔가 재밌는 걸 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어떤 궁금증과 흥분에 가득 차서 스스로 선택해가지고 얻어야만 하는 즐거움에 끝판왕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선사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측면에서 왜 이 작품이 이렇게 나의 인생 공연, 인생 연극으로 기억에 남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매 순간의 특별함, 그리고 매 순간 내가 선택해서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었다는 흥분, 그리고 또 보고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를 다시 확인하고 싶다. 새로운 이야기를 경험하고 싶다. 막 이런 욕망들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삶이 무기력한 사람이라면, 그래서 나는 굉장히 다 재미없다, 나는 영화나 연극에도 별 감흥이 없다, 이런 사람조차도 이 작품을 보고 나면 어떤 감흥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짐작해 봅니다. 자, 사실 저는 아마 이 작품을 본 많은 관객 중에서도 가장 액티브하게 즐기면서 본 것 같아요. 굉장히 열심히 그 장면의 일부가 돼서 참여를 했던 것 같고요. 그 순간이 굉장히 짜릿하고 즐거웠고 참 뇌가 열일하게 만드는 그러한 작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런데도 다 못 봐서 또 보고 싶어요. 정말 저의 인생 연극, 인생 공연입니다.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오늘 이 슬립 노 모어 브랜디드라는 것도요, 저한테 의뢰가 온 게 아니라 제가 이 작품 소개해도 돼요? 라고 대표님에게 직접 부탁을 하고 찾아가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거랍니다. 자,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가두고 있는 껍질을 깨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내 뇌 안에 품고 있는 세상의 모델이 점점 좁아지고 편협해지고 어떠한 딱딱한 껍질이 생기는 것이 우리를 더 움츠러들게 하고 안정감이라는 착각 속에 가다 놓는 게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부러 노력해서라도 나를 가두고 있는 생각의 틀, 경험의 틀을 깨주는 경험들을 최대한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삶 속의 고난과 시련이 뇌 안의 껍질들을 깨주죠. 그리고 그러한 고난과 시련 한가운데서 우리는 어찌 보면 성장해 갈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제가 갑각류의 비유 등을 들여서 했었을 텐데요. 근데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내 뇌가 품고 있던 세상의 틀을 깨는 건 너무 가혹하고 고통스럽긴 해요. 그래서 내 뇌가 생각하고 있던 어떤 개념의 틀을 다른 방식으로 어떤 예술이나 문화적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틀이 깨지는 경험을 하는 게 저는 아름다우면서도 유익한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의 뇌가 충격을 받아서 새로운 생각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내주는 일을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경험을 정말 멋진 예술적 경험으로 많이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예술 같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Stay curious.